안녕하세요. 제주어 마을을 만나다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석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담겨있는 제주어. 이 제주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주어 마을을 만나다가 어느덧 시즌2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함께할 수강생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중산간 마을들을 사진에 담아온 서은석 사진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옹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제주 옹기 전수 장학생 오중성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스 코리아 제주 선발대회에서 미스 JIBS 상을 수상한 안지연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제주어의 유래를 맛깔나게 소개를 해주실 제주국제대학교 오창명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제주 방언 혹은 제주어, 요새 와서 제주어라고 하는데 땅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하나가 순우리말이 있겠죠. 고유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찍부터 중국하고 맞대해 있으니까 중국에 한자 문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자식 지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고려 시대에는 몽골 지배 한 100년 받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지배를 받았으니까 다른 나라 말이 유입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큰 주제가 제주어 지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순우리말 지명이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하는 많은 지명들은 한자식 지명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용두암 그러니까 한자 이름이죠. 용현 그러면 한자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용두암도 일찍부터 써왔고 용현도 일찍부터 써왔으니까 그게 제주 방언 지명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걸 우선 인식하고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방언 지명 그러면 천년 이전에 탐나국 시대부터 일겠죠.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그리고 가까이는 일제강점기 혹은 지금까지 제주 사람들이 제주 지역에 사는 제주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가요. 부르고 써왔던 지명이 제주 방언 지명일 겁니다.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는 지명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많은 지명을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붙이는 것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연 지명에 붙이는 경우는 대개 형상 보고 붙이지만 인문 지명의 경우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담아내요. 제주도에는 하산섬이기 때문에 자연 돌이 많죠. 이 돌은 자연입니다. 근데 제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돌을 잘 깎아내죠. 그래 쌓아요. 그럼 이 담은 자연이 이미 아니죠. 사람의 힘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 인문을 구분할 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주도의 밭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갈아서 엎고 밭담을 쌓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인문으로서의 땅이에요. 그런데 손대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보통 자연으로서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림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손대지 않을 때의 자연 삶이 있고 사람이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나무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인문으로서의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미, 오름, 내, 모루, 동산 이거에다가 모두 다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연 지명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솟아났던 샘이에요. 그런데 이 샘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샘을 돌담을 쌓고 잘 꾸미죠. 그리고 사람들이 파내요. 그래서 제주도의 물들을 보면 대개 3단이나 4단 구성으로 물을 모아놔요. 지명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언어의 중심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쓰기 시작하냐?
글자로 쓰기 시작하면 이 지명은 왜곡되거나 엉뚱한 지명이 되어버립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의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 99.9%가 뭐로 써 있죠? 한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순 우리말 지명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애초에는 이랬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순 우리말로 지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한자 배우기 시작하면서 좋은 한자를 뽑아가지고 두 글자로 지으면 조합하려고 하죠, 요새. 그 장명서가 그런 식이거든요. 지명을 글자로 쓰인 걸 보고서 지명 판단하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장소죠. 지명은 어딘데? 그리고서 세 번째 관심을 두는 게 개민 뜻은 뭐라? 그렇죠? 뜻은 뭐라 그렇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명의 3요소예요. 그래서 제주도 지명에는 순우리말 지명, 한자로 차용한 지명, 한자어 지명, 혼조명 지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좀 기본적으로 보고, 우리 제주도에 제주시 용두암이 있죠. 네. 용두암은 할아버지들이 있거든요. 화산 폭발이 일어서서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굳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에 용의 머리 모양 같았잖아요. 그래서 제주시 용머리는 지금도 용머리라고 부르는데 한자를 바뀌었죠. 머리를 머리두자 써서 용두로 만들고 그걸 바위니까 용두암이라 붙였죠. 그런데 서귀포시에 가면 삼방산 앞에 역시 화산재가 돌이 돼서 바다로 쭉 뻗어나간, 그러니까 마치 용이 바다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거기는 용머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삼방산 앞에는 순 제주방언의 혼종어인 용머리를 쓰고 있는데 제주시 쪽은 이미 용두암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지명인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애월읍 수산리가 물매오름이죠. 그리고 성산읍 수산리가 물미오름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물이 솟아나요. 이제는 물이 솟아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이 오름 주변에 마을이 들어와서 마을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을 한자로 바꾸기를 좋아해요. 이게 한자로 바꾸기 시작한 게 뭐냐? 한자 공부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 숫자로 바꿨죠. 매 그러니까 매산자로 바꿨죠. 그래서 수산입니다. 그래서 성산읍 수산이고 애월읍 수산이잖아요. 이 수산리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요. 근데 초등학교가 1년 전에 성산읍 수산에서 초등학교를 먼저 짓고요. 제주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지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이름은 수산초등학교로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제주시 애월 수산리에서 초등학교를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초등학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초등학교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름을 바꿔야죠. 마을에 회의를 해서 우리 순 고유한 이름이 물매 아니냐. 그럼 우리 초등학교는 물매 초등학교로 하자. 자, 결과는 애월수산이 물매 초등학교가 더 좋은 이름이 돼버렸어요. 왜? 고유한 이름을 살린 맞아요. 이름이 돼버렸고 저쪽에는 이미 한자식 이름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 뜻인 거예요. 그렇죠? 보시는 지형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사람들은 섭지코지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제주시 조천읍이에요. 관콧입니다. 관콧. 보세요. 똑같은 지형인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 관광객을 위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관콧을 제주방을 제주도로 쓰지 못하고 관곳이라고 썼어요. 관곳이라고 쓰면 제가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관꽃이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는 절대 여기를 관꽃이라고 안 해요. 관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명은 하여간 바닷가에서 바다로 쭉 뻗어나가거나 땅에서 사람이 코와 같이 쭉 뻗어나간 어떤 지형을 순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은 곧 고지고요. 순우리말은 곧 고지예요.
그런데 이 고지가 제주 방언으로 들어오면 하나로 고지는 코지로 바뀌고 곶은 제주도에서는 콧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코지 콧은 순 제주 방언이지만 애초에 우리말인 거죠. 그러니까 코지 콧이 순 제주도 순 고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말은 한국말의 하위 변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350년 전 제주도 옛 지도입니다. 자, 성산이 보이시죠? 아까 섭지코지는 여기잖아요. 여기를 요 포기가 요 섭지코지에 가면 오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오름이 거의 흔적은 없고 뭐만 남았냐면 등대 세워진 것. 거기를 뭐냐면 붉은 오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400년, 500년 지도에 이게 나온단 말이죠. 똑같아요. 성산 일출봉, 그리고 협재의 코지. 섭지코지 앞에 가면 돌이 하나 삐쭉 바다에 하나가 앉은 사진 한 서너 개 서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선돌. 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선돌을 한자로 쓰면 뭐냐면 입석이라고 써요. 설립자, 도석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은 한자로 이미 바꿔버린 지명이 되는 것이고, 순 제주도 지명은 지금도 선돌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지명을 공부할 때, 그다음 또 하나는 섭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섭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섭지가 원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섭지는 변해버려서 지금 남아있는 말이고요. 300년 전, 400년 전만 해도 한자로 기록했는데 뭐라고 써있죠? 협자. 협자. 협이 사람인변이 붙어있고 손수변이 붙은 협이 조금 다르죠. 그렇다고 하면 30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협이라고 불렀고요. 잘 보세요. 이건 아들 자죠. 손자의 제주도 방언이 뭐죠? 손지죠. 네. 제주도 방언에서는 아들 자의 자가 주로 지라고 발음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놈이 자가 아니라 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협은 협입니다. 300년 전까지도. 근데 그 협이 이모음이라고 하는 반쪽짜리 이모음 앞에서는 흐가 뭘로 바뀌어요? 제주도 방언에 뭘로 바뀌죠? 형을 제주도 말로 뭐라고 해요? 성이라 하죠. 바로 이겁니다. 협이죠. 협의 여 앞에서 흐가 뭘로 바뀐다고? 시옷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방언은 섭지코지예요. 그러니까 섭지코지의 섭지가 원말이 아니죠. 네? 원말이 아니니까 그 원말이 아닌 걸 가지고 뜻이 뭐지 하고 생각하면 엉터리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라고 번역을 해요? 좁은 땅이래요. 섭지는 뜻은 아까 지가 땅이라는 땅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좁은 땅이라고 번역해서 관광객에게 지금 안내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보실 거예요. 그럼 이건 원래 뜻이 아니죠. 엉터리 뜻이 되는 거예요. 제주 고유의 지명, 그리고 결국은 제주 방언 지명이죠. 방언 지명은 원래 제주말로 불렀다. 그렇죠? 원래 제주말로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 시간이 지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어, 이건 원칙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서 이 고유 이름을 한자 공부한 사람은 자꾸 한자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한자를 빌려 쓰게 되고 그것을 오늘날 한자음으로 읽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늘천 그러죠. 하늘천. 천이라고 하는 한자음은 1000년 전에도 천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늘천이라는 한자음도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자음으로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본디 이름이 소리가 변하는데 이 소리가 변한 걸 잘 몰라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부르거나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땅 이름, 묻, 지명,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 방언 지명의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밭입니다. 밭. 이때 발음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 갖다 붙이면 발음 어떻게 하냐면 밭이 크다. 표준에는 밭이 크다 이렇게 가요. 제주도 방언은 밭이 크다라고 시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제주도 방언을 쓸 때는 밭이옷으로 써요. 그래서 글자로 쓸 때 그런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주도의 밭 중에
초남밭. 초남이 뭐인 것 같아요? 참나무의 제주도 방언이 초남, 초낭 이랬습니다. 그럼 이 초남. 참나무, 이게 도토리, 상수리 나무과의 일종들이죠. 네, 그래서 네. 이것이 밭에 선연하거나 그것이 많은 밭을 초남밭, 초낭밭 이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폭랑밭, 폭랑이 뭐죠? 네, 팽나무. 팽나무. 그러니까 표준어에는 그 팽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표준어는 팽이라고 그래요. 제주도에서는 그 열매를 뭐라고 하죠? 폭이라고 합니다. 폭이랍니다. 폭. 퐁이 아닙니다. 퐁이 아니고 폭. 그래서 폭낭밭. 발음은 뒤에 니은 때문에 앞에 발음이 이응으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폭낭밭 이러죠. 감남. 감남이 뭐죠? 감나무. 감나무예요. 감나무. 네. 그것이 있으면 감낭밭. 이런 식으로 밭이가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팥이라고 소리가 바뀌는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주도의 신당. 신당을 뜻하는 당이 한자 말이잖아요. 순고요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이 좌정해 있는 밭을 뭐냐면 제주도에는 당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당밭이 아닙니다. 당팥입니다.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게 풀로 바뀌죠. 격한 소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영이 있죠. 요새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은 발음 못하니까 우영밭인데 원래 제주도 방은 우영밭이 아닙니다. 우영팥이죠. 선생님 제주도니까 우영팥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우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팥으로 바뀌어요. 우영팥, 머멀밭이라고. 머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밀의 메밀. 제주도 방언이죠. 예, 예. 이 메밀을 심는 밭을 머멀밭이라고 안 해요. 머멀밭. 그건 머멀팥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때 팥은 밭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밭이 또 왓으로까지 변해요. 잘 보세요. 앞에 모음으로 끝나면 밭이 왓으로 바뀌어요. 자, 이것들은 보세요. 감남, 폭랑, 감남, 말축, 진, 난, 은. 받침이다. 앞에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으니까 받침 있는 것들은 원말들이 살아나요. 네. 그렇죠? 두 번째 것은 받침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당, 우영, 머머리라는 단어의 문제예요. 특정 단어. 이 단어들이 원래 예전에는 우리 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말은 끝에 히읗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하고 밭하고 합쳐지면 풀로 바뀌는 것이죠. 요것들은 뭐다? 물코앗, 몸으로 끝났죠. 새왓, 초가 지붕에 덮는 제주도에서는 새, 야생 새 아니에요. 그 새를 키워요, 일부러. 야생 풀은 지붕 덮기에 짧아가지고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그걸 새왓 그랬죠. 대화십니다. 대나무. 대밭, 대팥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화시죠. 그래서 제주도 말은 기본적으로 밭입니다. 밭인데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밭으로 고대로 말해지기도 하고 팥으로 변해서 말해지기도 하고 왓으로 변해서 말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글자로 쓸 때는 제대로 써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표준어 밭에 대한 제주방언은 밭으로만 말해져요. 밭으로만 말해져요.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의 일부 방송에서 왓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단어 하나로 얘기할 때는 절대 왓으로 말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은 왓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제주도 방언은 왓이 없다고요. 밭만 있어요. 이 왓으로 말해지려면 반드시 앞에 그 왓으로 만들어진 조건의 말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글자를 쓰는 것까지도 허용합니다. 이렇게 글자 3개 쓴다고 해서 단어가 셋은 아니다. 네. 단어는 하나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참나무의 옛말은 첨나무고요. 이것이 제주도 방언에서는 초낭. 초낭. 이것은 할아버지도 말하는 게 낭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나무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가능해요. 나아가 이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게 돼요. 한 채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 분가시켜서 그 옆에 짓죠. 또 아들 둘 낳으면 또 옆에면은 밭은 하나인데 세 채의 집이 들어서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집들이 없어요. 그래도 그 주변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동네로 쳐요. 그렇죠? 동네로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초낭이 많은 거는 초낭밭 동네. 초낭밭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커 이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 이름으로까지 확대가 돼요. 지금 제주도 지명의 한 특징이죠. 그리고 이 초낭밭이 이렇게 작게는 밭이었지만 넓게 가면
나중에는 동네 이름으로까지 확장이 된다. 동네 이름으로 가지 않고 이게 행정명이나 법정명으로 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더 큰 이름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지도는 1918년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지도입니다. 자, 요 요쪽은 구자읍 송당리입니다. 송당리. 송당리에서 동쪽으로 가면 마을이 하나 들어서 있어요. 가시목동이죠, 한자로. 혹시 일본어 가나를 읽으실 수 있어요? 가시나무 도라고 됐네요. 자, 네. 가시나무 도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뭐냐면 가시는 그냥 음으로 일본 사람들 가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한자 목으로 썼는데 한자 목은 일본 사람이 귀에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남. 요게 나무지만 남이에요, 남. 가시남 도는 요게 선생님이 요거 응 쓴 거를 안 본 거예요. 그럼 요거 가시나무 합치면 돈이 가시남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자로는 가시목동인데 가시남동이라 썼더니 이거는 가시남 동네입니다. 무슨냐? 가시나무는 도토리 나무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 꼭 가시가 달려 있어서 가시나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동네가 형성이 됐었어요. 송당리 동쪽입니다. 그런데 제주 4.3이 터지면서 이 동네가 없어졌어요. 가시남 동네는 복원이 안 돼서 지금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마을. 네, 잃어버린 마을이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썼더라도 제주도 방언은 가시남 동네죠. 그래서 지금도 송당리 가면 가시남 동네라고 부르지 않고 할아버지들 뭐라 부르냐? 가시목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조차도 고유한 이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자식 이름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 땅 이름 중에 뱅디, 드르가 있죠. 들판에 대응하는 제주도 방언은 드르가 될 거고요. 벌판에 해당되는 뱅디가 될 겁니다. 자기네 동네 앞에 넓은 벌판이 형성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앞뱅디. 자기네 동네에 있으면 뒷뱅디. 그리고 그냥 그 전철에 뱅디. 이 뱅디가 마을 이름을 고스란히 됐죠. 구자읍 평대. 구자읍 평대를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예요? 뱅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목 안에 평대와 도평도 예전에는 평대라 썼습니다. 마을이 두 개야. 그럼 구분을 해야 돼. 외도동, 내도동 사이를 흘러가는 내, 그 내를 뭐냐면 도군해라고 합니다. 그 도군해. 그래서 지금 한자로는 뭐라고 쓰냐면 도군천이라고 쓰거든요. 도군천. 그 도군의 도에다가 평대에 평을 갖다 붙여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낸 게 지금 도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평은 상당히 이상한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죠. 행정에서 동일한 두 개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데서 하나를 억지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르. 대정에 가면 비행기 경납고도 있고 지금 남아있죠. 거기를 알뜨르라고 그래요. 자, 소리는 알뜨르라고 납니다. 근데 글자로 쓸 때는 드르라고 써야 되고요. 진드르. 조천 가는데 길게 형성됐죠. 정뜨르. 제주공항. 비행장 들어서 있는 데죠. 그래서 이렇게 제주 지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자읍 송당리 세미오름이 있고 안돌오름이 있고 거친 오름이 있고 채오름이 있어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보시는 곳인데 이 동네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릿뱅디라고 불러요. 여기를 시릿뱅디. 시리는 시루라고 하는 말에 제주도 방언이 시리입니다. 자, 이 동네 가면 무덤이 많이 있어요. 무덤에 비석이 있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증평. 시루 증자고요. 뱅디 뱅자 써 한자로 뭐 써요? 증평 시릿뱅디. 시립뱅디. 이게 한자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지명은 시립뱅디죠. 그걸 증평으로 쓰면 증평은 제주 지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자식 이름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옆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이 또 있다고요. 한자로 썼는데 뭐예요? 송당 실이 열매실이죠. 실이 평대 이거 뭐예요? 시릿뱅디를 한자로 또 다르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뀌면 마구 바뀌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채오름 남쪽에 증이 여기는 실이인데 증이야. 증이가 뭐예요? 시리. 네. 증이 평대. 시릿뱅디죠.
전혀 엉뚱한 한자로 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있죠. 증평대. 여기 여기하고는 이가 다르죠. 시릿뺑기. 그래서 지명은 고유한 지명을 중심으로 뭘 해석을 해야지 자꾸 한자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이상한 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만 살펴보죠. 제주시 아라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지도입니다. 지도에 뭐라고 했냐면 거마동, 역시 그냥 일본어 가나로도 거마동이죠. 네, 고마워. 공교롭게도 한자가 클거자 말마자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자꾸 말과 관련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요즘 지도에 걸머리라고 돼 있죠. 봐보세요. 이게 지금 지도예요. 그런데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저걸 한자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 자, 지금도 이 아래 요걸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한 줄 아세요? 자꾸 말과 관련시켜요. 말과 관련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자, 옛날 지도를 보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걸마로죠. 거을마로촌. 이게 걸마로거든요. 이거 망치 마자입니다. 이렇게 쓰면 말이 없잖아요. 말이. 예? 말이 없다고요. 이건 옛날 지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는 자꾸 자기네 마을 이름을 미화해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그 동네만 아니에요. 제주도 거의 전 지역을 미화하고 싶어 해요. 한자로 쓰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지죠. 내도 있죠. 용도암 동쪽이죠. 용현으로 흘러가는 내가 있어요. 그 내를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한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일제강점기 한자로 바꿔버려요. 뭐라고? 한참. 한천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한천 초등학교가 있죠. 네. 그러니까 원말이 엉뚱하게 바뀌어요. 엉뚱하면 한천은 고유 지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내를 한천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오늘날 한자음으로 읽어가지고 마치 그게 고유한 이름인 것 같이 착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 지명을 왜곡하는 거죠. 해석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 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죠. 자연계, 이 자연계의 강호수, 바다 등에 있는 지상수, 이걸 지상수, 지표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 땅 밑에 지하수 따위 형태로 널려 있는 액체, 땅에 있든 땅 속에 있든 제주도 사람들이 부르는 가장 일상적인 말은 물인 것 같아요. 물, 그렇죠? 물. 네.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솟아나면 순우리말에 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샘에 대응하는 제주도 방언이 샘이고요. 샘이고, 그다음에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샘물이라고 해요. 그 물을 제주도 말로는 샘인물. 그리고 요즘에 제주도도 자연의 화산 폭발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동굴이 굉장히 많잖아요. 굴에 대신 쓰이는 순 제주도 말이 괴입니다. 괴. 그래서 괴에서 솟아나는 물이 또 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괴를 강조하고 싶으면 또 괴물이라고도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제주 지명을 좀 생각하면서 제주 방언의 특징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애월읍에 가면 이게 항파두리 성의 아랫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고성리죠. 고성리. 그리고 요 항파두리 성 바로 이쪽과 항파두리는 애월읍 상귀리에 속해요. 그래서 그 상귀리에 가면 물이 하나가 있는데 구신물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이거 한번 소리로서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 항파두리 성이 요 아래쪽보다 지형이 높단 말이에요. 높게 되니까 위에서 여기서 아니라 저쪽에서 물이 스미 들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식수로 아주 왕성하게 활용했었는데 요새는 오염돼 가지고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물을 이용하죠. 서북 쪽에 조그만 내가 하나 흘러가는데 그 내가에서 물이 또 하나 솟아나요. 그 물을 장수물. 햇뿌리물. 요새 사람들은 장수물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이게 전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김통정 장군이 한 발 탁 디뎠더니 바위가 푹 파이고
전설은 전설입니다. 네. 인위적으로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이건 자연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구시물입니다. 이게 지금 형대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는 이 물을 보학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정낭정. 정이죠, 정. 요 세트 자체는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문을 설치할 곳에 설치하는 것이죠. 여기 끼우는 나무가 정에 설치하는 나무라서 요것만 정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트는 정이죠. 요런 시설을 하고서 물이 여기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요것이 뭐냐면 제주도 방언으로 구시라고 합니다. 구시. 이 구시가 뭐냐 하면 소나 말 따위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표준어가 구유입니다. 여기 물통이 물이 솟아나오는데 이 물을 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해서 이 물을 뭐라고 하냐면 구시물이라고 하죠. 구시물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구신물 그랬어요. 구신물 그러면 글렀을 때 시옷을 받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서 시옷을 받치고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귀신이 나온다. 귀신의 제주도 방언이 구신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크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자, 이것은 우리 제주도식으로 이것을 빌레라고 하죠. 빌레. 네, 용암이 흘러가다가 넓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빌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빌레의 가운데에서 물이 졸졸 솟아나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보세요. 발을 푹 밟은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솔솔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설을 만들어낸 거죠. 항파들이니까 김통정 장군이 밟았다고. 그럼 이게 삼별체가 오기 전에는 이 물이 없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없었으면 그 말이 성립이 돼요. 장수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삼별체가 오기 전에도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 고성리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물어보면 이 물은 예전에는 횃불이 물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한자 장수물은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횃불의 회가 뭐냐면 가죽신입니다. 가죽신. 예전에 사모간대를 할 때 신던 신. 그래서 장화같이 비슷한 것을 순 우리말이 지금의 허입니다. 허. 조복에 신는 허, 조복. 임금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아리서 신하들이 조아릴 때 곱게 차려입는 옷을 조복, 조회할 때 참여할 때 입는 옷을 그때 신는 신발이 허입니다. 허. 이 허가 불이와 합쳐지면서 회가 돼요. 그래서 회가 되니까 뒤에 뿔하고 발음되기 때문에 시옷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신, 마치 가죽신을 신고서 푹 밟은 지형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횃불이물이에요. 또 하나를 살펴보시죠.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 1, 2와 토산 1, 2 사이에 오름이 하나 있습니다. 오름이. 이 오름에는 지금도 꼭대기에 봉수를 설치했던 터가 있죠. 그래서 토산리에 있는 봉수라서 이 봉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토산봉이라고 불렀어요. 망봤기 때문에 망오름이라고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 봉수를 설치했던 곳 모두 다 오름의 별칭은 망오름입니다. 근데 어떤 데는 아예 그 별칭이 본 이름인 것 같이 자리 잡아버린 것도 있죠. 그건 조심해야 돼요. 원래 그 이름들은 다 별칭입니다. 별칭이. 망받던 오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쪽 토산 1위에서 토산 1, 2로 넘어가는 이 오름 기슭에 여기를 사당모루라고 하는데 이 사당모루 서쪽에 여기입니다. 여기 가면 샘이 솟아나요. 역시 지금은 오염이 돼서 이 물을 먹지 않습니다. 예전엔 제주도 전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거슨샘이라고 합니다. 거슨샘의 거슨은 뭐냐면 물이 솟아나면 제주 사람들은 다 바다 쪽으로 향해서 솟아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한라산 쪽으로 향해서 솟아난다는가 바다 쪽이 아닌 방향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들은 다 뭐라 했냐면 거슬러서 솟아나오는 샘이다라고 만드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거슨샘이라고 불러요. 바다 쪽은 여기에. 그리고 이 반대쪽에 아래쪽에서 샘이 하나 또 솟아나요. 그래서 이놈은 바로 바다 쪽으로 향해서 솟아나요.
이건 거선샘입니다. 거선샘이 반대는 뭘까요? 노단샘이에요. 제주도에서는 노다. 오른쪽은 노단 쪽이고요. 왼쪽은 왼쪽인데 왼쪽은 거선이라고 바꿔서 쓰는 거죠. 요건 제대로 솟아나는 샘이고 요건 거슬러서 솟아나는 샘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제주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는 바위 덩어리,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같으면 동굴이래. 그걸 괴라고 그래요. 이 괴에서 물이 솟아나 흐르거나 솟아나면 그걸 괴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괴물 오름도 있죠. 유수암리 산간에 가면 요 아래쪽은 큰 녹곰의 오름이 있고 요건 조금 녹곰의 오름입니다. 그 아래 길가에 오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샘이 솟아나요. 이걸 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게 바위입니다.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름이 고인다고요. 이렇게 물통이 보여. 이 물을 먹는 물이었으면 이거 지금 잘 다스렸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시멘트를 가지고 여기에 물이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름미를 뭐라 썼어요? 괴물 오름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표지판을 요 표지판은 요즘 도나 시에서 붙인 표지판이 아니에요. 도에서 시나 했으면 멋들어지게 했겠죠. 이게 사실은 고유한 지명이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아까 괴물이라고 하고 그 괴물이 솟아나는데 오름이 있으니까 그 오름은 괴물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바위 덩어리가 높이 서 있고 그것을 제주도는 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서귀포에 가면 엉또폭포가 있고 남원 바닷가에 가면 큰 엉이 있죠. 그 엉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낭떠러지지 벼랑 이런 걸 엉이라고 그래요. 그 엉에서 물이 솟아나면 엉물이라고 해요. 또 그것이 그런 바위 덩어리가 언덕과 같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엉덕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물이 솟아나면 엉덕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주시 삼양일동에 가면 웬당오름이 있고 삼양일동이 있고 삼양일동에 속해 있는 포구, 이걸 앞계라고 하는데 앞계성창에서 물이 솟아나거든요. 보세요. 큰 바위 덩어리 밑에 푹 뚫려 있고 밑으로 물이 수수수 나죠. 이게 솟아난다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동네에서는 표지판을 엉덕물인데 엉덕 아래에서 솟아나서 흐르는 물, 엉덕물이죠. 자, 보세요. 이것도 샘이에요. 샘이 솟아난다고요. 그런데 여긴 또 샘이라고 안 했죠. 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공공물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많고, 그리고 극히 일부에 아까 공공세미가 있고,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요새 따는 일본식 한자죠. 사실 우리나라에 쓰지 않았어요. 요새는 이제 용천수라고 많이 쓰는데 아쉬움이 그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강의를 한 이유가 가능하면 제주도 방언을 좀 많이 알자. 그리고 제주도 방언 지명을 좀 많이 알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할 것인가 좀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이미 이런 식으로 한자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제주도 물 이름에는 용천수라는 물 이름 하나도 없어요. 그걸 마치 이렇게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 방언은 없어지게 되죠. 산간에 땅으로 팬 바위굴이에요. 자, 이렇게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잘 몰라. 이게 선을 이리에 있어. 지금 세계 자연유산의 검은오름 아래쪽이거든요. 근데 이 구역은 검은오름 구역에 속해 있잖아.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백해굴왓 엉덕물이라고 해요. 이 물속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물을 가져와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은 제가 마음대로 만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촬영하죠. 할머니 모셔가지고. 왜? 이 할머니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왔던 할머니란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당연히 살아계시니까 할머니 안내 좀 해주세요.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답을 합니다. 이게 할머니 모시고 가면 고기 한 근을 사서 이렇게 한다든가. 저는 이게 촬영하거나 찍으면 이런 식이죠. 이것이 땅에 있는 숲에 있는 굴 아닌데 굴 안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 물을 엉덕물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마무리를 좀 하죠. 제주에서는 고인물이든 솟아나는 물이든 가장 일반적인 말이 무슨 물 부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고 특이하게 표준은 샘이죠. 샘. 그런데 제주에서는 무슨 샘이에서 무슨 샘이, 혹은 그냥 샘이라 부르기도 하고 샘이 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샘이 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슨 샘이 노단 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좀 생각하고서 여러분이 다니실 때 이런 제주 방언 지명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당, 육지, 무, 땅과 경계가 되는 부분으로서 표준어는 바닷가 할 때 가, 그 지명 관련해서 몇 개를 좀 살펴보면서 제주 고유 지명들을 좀 생각해 보시죠. 먼저 제주말에 바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귀포 쪽에서는 명절 때나 제사 때 옥돔을 이게 패싸 가지고 이제 제사상에 올리잖아요. 그걸 보통 바르깨기라고 하죠. 그 바르깨기 할 때 바르가 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지금 제주도 말은 바당도 있고 바르도 있고 표준어에는 바다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떤 우리나라 말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순우리 말입니다. 바닷가나 강가, 냇가에 바닷물이나 강물, 냇물이 드나드는 곳, 그래서 되게 무 쪽으로 움푹 들어온 곳, 이러한 곳에 배를 대기 쉬었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은 이걸 포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거고 원래는 순우리말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와 포구, 나루는 다른 말 어머니. 옛말에 겉이 있습니다. 이 겉이 시옷이 떨어져 가지고 거로 변하고 지금 표준어에서는 뭘로 변하죠? 가라고 변해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세종대왕 때 썼던 말 그대로 쓰이죠. 갯꽃, 갯꽃띠, 갯꽃이, 갯거이, 바당거이, 바당꽃. 그렇죠? 이것이 변하면 갯꽃, 갯꽃띠, 갯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가면 갯것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이니까 어디 다른 나라에서 왔는가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분명히 한국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50년 전쯤에 제주도 지도입니다. 바닷가에 움푹움푹 안쪽으로 들어온 데가 다 뭐냐면 무슨 포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게 다 개라고 하는 거예요. 좀 최신식으로 가면 이런 데다 일일이 무슨 포 이러죠. 그게 다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 지도인데 보시면 구잡 김영리 일대입니다. 바닷가에 무슨 포 이게 다 제주도 말로는 무슨 개 부르는 지역이거든요. 옛날 기록에도 명월 앞 바닷가 개죠. 판포, 지금 판포는 판포로 고서 마을 이름으로 쓰여. 판포의 원래 이름이 뭐죠? 널개입니다. 널개 맞아. 그래서 판포에 오름이 하나 있죠. 그 널개 오름입니다. 널개 뭐냐면 이 판포의 바닷가가 넓게 평평하게 형성되어 있어. 그걸 한자로 써야 돼. 판포. 북포 어디? 이게 뒷개입니다. 뒷개 어디에? 북촌이. 조천읍 북촌리. 제주시 삼양 2동입니다. 여기 원당봉이고 삼양 1동이고 삼양 2동이죠. 삼양 2동 바닷가에 가면 검은 모래가 깔려 있어서 검은 모래 찜질하고도 해요. 이 모래가 제주도 용암 폭발에서 검은 돌이 깨져가지고 모래가 된 놈이거든요. 고유한 말로는 가물개라고 부르고요. 가물개라고 부르고 그걸 한자로 바꾼 거 하나가 감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주시 2호 해수욕장입니다. 이 2호혈정에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 가물개라고 합니다. 지금은 감자를 거물현으로 바꾸고 모래 사자로 바꿔서 지금 현사동이라고 하죠. 특징은 모두 다 바닷가에 검은 모래가 깔려 있어요. 이거는 지승이라고는 제주목 지도인데 이게 제주도 옛날 지도입니다. 이 지도 안에 여기가 화북입니다. 여기가 가사포예요. 여기가 원당오름이에요. 원당오름에 가사포가 있었고 가사포 가까이에 마을이 형성되는 한자로 가사포천에 마을 촌점 하나 더 붙었죠. 똑같아요. 여기도 있죠. 가사포촌. 모두 다 검은 모래가 깔려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문모살, 가문몰래, 지금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게 개입니다. 개라서 가문모살개, 가문몰래개인데 이게
다섯 소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세 개 소리로 변해. 가문의 가만 오를 가자를 빌려 쓰고요. 이 모살 몰래는 모래 사자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 바닷가라고 하는 뜻의 개는 한자 포를 갖다 쓰니까 한자가 뭐예요? 가사포인 거예요. 300년 전에는 이 두 개 마을이 동일한 한자를 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가 머리에서 짜내는 거죠. 가물개는 감, 물, 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감은 뭘로 쓰느냐? 달 감자를 쓰고, 물 그러니까 물 숫자를 쓰고, 개 그러니까 개포자를 써요. 그래서 지금은 감수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무사 감수동인 햄수가 그러면 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물이 난다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그렇게 설명해요. 삼행이동에 가면. 그래서 지금 삼행이동의 공식 이름이 감수동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마을은 이호동이에요. 가물은 검다는 뜻이니까 거물현. 모래는 모래사. 개는 개폭. 현사포잖아요. 현사포가 마을이 됐어요. 지금 현사동. 지금 이 마을 입구에 가면 표지판 돌이 현사마을인 거예요. 지금 지도입니다. 지금 지도에 삼양 검은모래 해변 해수욕장 그랬죠. 그 뒤 지명이 뭐냐? 가물개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지도에도 가물개가 있죠. 감수동이 없어요. 그냥 가물개라고 있다고요. 여기는 2호 해수욕장인데 현사. 그러니까 300년 전만 해도 동일한 지명이 있고 동일한 한자를 빌려 썼는데 지금 와서는 서로 달라져 버렸죠. 일제강점기 지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지도부터 삼양리에 여기를 감수동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니까 이 감수를 따가지고 감수 붓길 세주소 도로몽이 만들어졌어요. 삼양 감수탕.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이름은 죽어버리는 거죠. 네. 자, 이 제주시로 넘어오죠. 다 알다시피 탑동이고 한두기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서한두기가 있고 동한두기가 있어요. 300년 전 지도에 한두기를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대독포. 한 그러니까 한은 크다는 얘기를 했죠. 이건 도랑독자인데 이건 한자에 음만 찼어요. 독포예요. 여기가. 그런데 또 다른 자, 아까 지도고 대독포. 독이 홀로 독자죠. 대옹포. 옹이 먼저세요. 독이 만든다 했잖아요. 항아리. 독옹차예요. 그럼 한독이 개. 아시겠어요? 대옹포. 한독이 개. 한독이 개가 어디에 있느냐? 제주목 서쪽 1위. 이 내의 원줄기가 대천이죠. 한천이 아니고. 이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만류 위 대옹포. 만류. 이놈이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뭐냐? 한독이 개라 이거죠. 한독이. 거기에 물이 고였단 말이죠. 그 물이 고인 고요는 지금도 용소, 용수라고 불러요. 근데 한자 쓴 사람이 나는 용추라고 쓰겠다. 용추가 보이고요. 나는 용연이라고 쓰겠다. 용연이 보여요. 나는 용담이라 쓰겠다. 용담이 보여요. 동일한 곳이에요. 동일한 곳인데 달라지죠. 그리고 한둑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한독이께라고 부르다가 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두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 효돈천에 가면 효돈천에 물이 고여가지고 골리는 데 있어요. 또 우리 물이 또 중간에서 솟아나요. 그걸 세소라고 하고 거기에 끝이니까 세속각. 그리고 표서면 하천리 신천이 가면 내각. 이게 천미천입니다. 내각이 민간에서 내끼라고 변해요. 그래서 표서면 하천리는 알레각 알레끼라고 하고 그 위에 신풍리는 운내각 운내끼라고 하고 그 옆에 신천리는 세내각 세내끼라고 하죠. 그리고 하여동 바닷가에 가면 개각이 있죠. 마무리를 좀 하죠. 원래 개는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겁니다. 개보다 더 큰 게 항이고요. 항이 공공항이고 항보다 더 큰 게 공공만입니다. 지금 제주도 방언은 옛날부터 썼던 본디 것이 아니다. 변한 거다. 그럼 방언 역시 변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변했냐면 여기에 자꾸 한자가 개입이 돼요. 그 한자가 개입된 것은 일본 사람 한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네 마을이나 자기네 지명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꾸미려면 어떻게 되면 해석을 자꾸 아름답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름답게. 그거는 순 제주 할아버지들의 사상과 사고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쓰잖아요. 스토리텔링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은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지? 어떻게 좀 설명해야 저 사람이 또 다시 한번 오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해야 저걸 사게 할까? 그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스토리텔링을 그걸 자꾸 꾸미려고 해요. 꾸미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느냐? 전설도 동원해야죠. 설화도 동원해야죠. 할아버지들이 미화하는 말도 꾸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과 제주도 방언 지명은 그렇게 해서는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이 강의를 끝내면서 그 말씀을 제 결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연 들으신 소감 한 말씀씩 좀 우리 패널 여러분께 좀 청해 듣고 싶어요. 먼저 우리 서은석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지금까지 눈으로만 보는 좀 산책을 주로 했다면 오늘은 좀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네. 제대로 된 이름을 좀 불러줘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이 사진작가 활동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네, 네.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중선님은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동안 그 마을 탐방하고 마을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지명들도 보고 이러다가 지금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되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용어들이 이렇게 중구난방하게 들렸던 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 아마 뜨는 분들이 이게 지금 뭐뭐 지도 가이드북 많이 만들잖아요. 순수하게 제주의 고유 지명으로만 된 지도 같은 게 좀 만들어지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미스 코리아, 미스 제주, 우리 안지연님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저도 이 제주 고유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제주 고유어를 더 앞장서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언어에는요,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주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제주의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우리 제주 선조들의 삶이 오롯이 담긴 귀한 언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앞으로 제주어가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제주어 마을을 만나다 시즌2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명강을 해주신 오창명 교수님 감사드리겠고요. 패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